구독, 좋아요.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장차관 인사도 막 진행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재명의 어떤 참모들도 좀 쫙 다 임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을 할 때 그 임명될 사람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될 그 임무를 갖고 있는 게 민정수석인데 이 민정수석부터가 차명 부동산 소유 의혹 이런 각종 비리가 터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권의 어떤 특징을 꼽으라면 사실은 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본인이 볼 그렇게 때는 얘기했죠. 실력파가 아닌 지금 아부파, 충성파만 하고 있죠. 아하. 뭐 성남시청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있었던 김현지 예. 같은 사람을 뭐 총무비서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대통령실 내 인사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좀 금고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모든 국민들의 공문을 샀던 코엔 선생 김남국이라든지 특히 또 민정수석 라인의 비서관에는 전부 다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들로 이태영, 전치영, 뭐 이장영 이런 사람들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터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왜냐하면 공무원 어떤 기강을 어떻게 보면 좀 사정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감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공무원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오광수 변호사가 지금 오히려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핵심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의 어떤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지금 예. 이제 문제가 드러나서 이게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어떤 윤리법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실명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 않고 차명으로 관리한 이유가 또 이 그 종합 어떤 부동산세라든지 세금을 어떻게 보면 좀 포탈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보도를 일부러 한 게 경향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좌파 성향의 매체 경향신문이 어떻게 이런 어떤 보도를 했나 이렇게 싶었는데 연이어서 김병기 의원이라든지 또 유성락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다 MBC 뉴스타파 이런 예. 어떤 지금 좌파 좌파 성향 성향의 매체들이. 매체들이 예. 지금 하나같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내부에서 나가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다. 예.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의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전 국정원의 기조실장하고 통화했던 이것은 내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녹취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정원의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자기 녹취록을 깔 리는 그렇죠. 없고요.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도 본인 걸 깔 리는 없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결국 국정원 안에서 도감청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누군가 흘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녹취록을 예를 들면 전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누군가에게 줬든지 그렇겠죠. 예. 그게 이제 몇 년 전의 일인데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좌파 성향 매체에서 보도를 하나? 결국은 내부에서 그 자료를 이쪽에 줬다는 건데 그러면 누구냐? 결국은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정권에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 권력 암투고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까 경력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특수통 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검찰 안에 공안도 있고 기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통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초반부터 이 민주당 내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 굉장히 아니 왜 하필 특수통 검사야 이러면서 좀 비판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검찰은 크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그 어떤 민생사법 뭐 그 절도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이제 강력부가 있고 예. 공안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숫자가 적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 내에서 가장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특수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오광수 수석의 경력에도 있지만 특수 2부장 중앙지검일 때 특수 2부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인연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광수 수석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있는 특수통 검사가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했고 저는 그런 어떤 반대 그런 기류들이 결국은 모여서 이런 오광수 수석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권력 지금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뭐 그 사과를 표명하고 있으니까 뭐 안타깝다 뭐 하면서도 느낌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예. 끌고 가려는 그런 어떤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첫 번째 인사한 내용이라서 첫 단추부터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진짜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내가 이 친구는 꼭 보호해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생각하는 걸까요? 굉장히 오광수 민정수석을 고집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다 봅니다. 해당될까요? 예, 일단 예. 첫 번째 인사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뭐 청문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김민석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장관 청문회라든지 이런 청문회가 있을 때 이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좀 자존심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오광수 지금 이제 그 변호사 수석과 이재명 그 대통령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네. 아마 뭐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 워낙 지금 이제 재판도 많이 받고 있고 수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마 이제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을 감싸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인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뭔가 개인적인 큰 신세를 진 것이랄까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곧 조만간 또 터지는 거. 네. 또 경향신문에서 특종 보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는 또 이제 두 건의 비리 폭로 보도가 있었는데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보도는 MBC가 터뜨렸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비리를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비리 지금 관련 내용을 제가 아까 오프닝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아들을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국정원의 아들이 지원을 해서 채용되는데 2014년에 떨어지고 2016년에 떨어졌는데 엄마가 전화하고 어떻게 보면 아빠가 국정원에 압력 좀 넣고 막 하고 나서 2017년에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녹취록까지 다 나온 바람에 김병기 의원은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김병기 의원의 자녀 채용 비리 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80억 원에 갖고 있고 시세 차익을 많이 올렸다는 내용으로 뉴스타파가 부동산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저격 보도를 했는데 다 좌파 매체들입니다. 이거는 야 진짜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과 이제 원내 대표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집권 여당의 그 지금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서영교 의원이 4선에다가 뭐 여러 상임위원장을 거쳤고 반면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에 사실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직접 뽑으니까 그렇군요. 의원들을 뽑고 또 이번엔 처음으로 20%는 당원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규정이 어허. 바뀌어졌습니다. 오. 자, 그래 됐는데 김병규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한 사람인데 특히 맞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어떤 그 공천에 실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현재 현역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기 의원한테 좀 크고 작은 좀 신세를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모 의원은 저한테 이런 비교를 하는데 서영교 의원은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의 하청업체 사장이고 지금 김병기 의원은 이 대기업 모기업의 한 상무 정도 되고 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친명이지만 그러나 어떤 색깔로 따지면은 김병기 의원이 좀 더 이재명 가깝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지금 이제 더 유리한 구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몇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해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어제 핵폭탄이 MBC에서 탁 터뜨려진 거죠. 예. 좀 전에 우리 최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국정원의 전 기조실장에게 이제 아들 어떤 채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네. 저는 물론 뭐 아들을 자식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래 당당하게 보통 직장도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의 기조실장에게 자기 아들이 채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압력을 행사하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잘 상상이 잘 가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버젓이 했고 그런 것이 녹취가 있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녹취대로 사실상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단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 빼도 박지 못하는 이제 일단 입증이 된 건데 지금 김병기 의원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사실은 지금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 아주 강력한 대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사를 의뢰하겠다. 어허. 즉 본인은 아들이 이미 2014년도에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합격을 못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잘못이 있다. 그때 당시에 수사 의뢰를 본인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2014년에 채용이 완된 것, 그렇습니다. 떨어진 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정상화시켰을 뿐이다. 예, 그래서 그래서 수사 의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참, 야, 이게 참 그래도 국정원 어떤 그런 어떤 출신답게 역공을 잘 하는구나. 이러 싶은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인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예.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인이 그리고 본인이 본인 아들의 어떤 취업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먹혔다. 채용의 어떤 경력직을 하는 그러니까요. 방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엄연히 지금 현재 국정원의 어떤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게 먹혔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진 2014년도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한데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MBC가 보도를 하게 됐을까 이런 어떤 정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왜 서영교 의원이 과방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이 좀 되지 않았을까? 소스는 서영교 의원이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거를 MBC에다 흘린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영교 의원이 직접적으로 흘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서영교 의원과 가까운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MBC에서 줄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의원하고 지금 원내 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경쟁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을 위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아주 강력한 어떤 핵폭탄을 한번 쏘았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고 그리고 또 그 매체가 또 MBC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어떤 매체도 아니고 MBC라는 어떤 좌파 대표 어떤 매체 준 것 자체가 서영교 의원 혹은 서영교 의원 측에서 줬을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여러분 좀 지켜봐셔야 되는 게요. 아까 방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김병기 의원을 두둔하는 그런 글을 막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원 출신인 또 박선원 의원. 저는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1차장이었나요? 1차장 출신이라는 1차장, 네네.
정말 진짜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임명한 게 이제 문재인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뭐 박선호도 나서가지고 김병기는 결백하다 뭐 오히려 그런 얘기를 지금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 예. 본인도 지금 MBC에서 보도한 것을 이제 문제 삼는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것이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의 말이 맞다면 그럼 누가 공작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서영교 의원 측에서 그래봐야 민주당입니다. 네, MBC하고 같이 이제 공작을 했다는 건데 예. 자 이제 정권 초기에 자리를 두고 이렇게 이제 암투가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정권 내에 앞으로 어떤 내부적인 어떤 투쟁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팝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뉴스타파는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을 저격했는데 이게 민주당 안에 있는 그러니까 대미 어떤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과 아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하는 자주파와 동맹파가 계속 부딪혀서 싸워왔는데 그게 지금 또 불거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금 대표적인 자주파가 지금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 통일부 장관이고 예.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죠, 그렇죠. 예, 전 통일부 장관이자 국정원장 내정인 이종석 전 장관, 예. 그 장관 내정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파의 대표적인 또 사람이 지금 이제 유승락 예. 안보실장인데 사실 이종석 그 지금 장관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재적 어떤 접근이라고 해서 북한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북한을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3대 독재 정부, 독재 정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논리로 따지면 결국은 어떤 6.25 때 남침이라든지 지금 독재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어떤 북한의 인민들을 사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자주파했던 논리가 있고 유성락 그 지금 실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동맹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인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좌파 대표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유성락 실장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지금 부동산이 뭐 일단은 그 부동산이 등록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억 그리고 한 달에 나오는 월 임대료 수입이 한 1,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어떤 가운데 각종 부동산의 어떤 투자를 했는 것이 사실상 투기다.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후주택이라고 그렇게 땅을 매입을 했는데 한 250평, 300평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1, 2층을 세를 뭐 받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도 아니고 참 이상하다. 이것도 결국은 이 뉴스타파와 친한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소스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건 오히려 유성락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투기라기보다는 투자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네네. 그럼 약간 억지성으로 법을 위반한 건 지금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약간 경계선에 있죠. 네, 억지성으로 유성락을 저격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자주파가 이제 동맹파인 유성락이 좀 크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뉴스타파에 줄 정도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유성락을 좀 싫어하는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 이렇게 공통분모로 따지면은 결국은 저런 어떤 자주파 성향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소스를 줬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대북 방송을 지금 중단할 결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재명의 어떤 지시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나오면서 결국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국가
지금 저 위성락 예. 지금 실장 어떤 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주 파든 동맹 파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좀 친북 친중 성향의 어떤 정책이 될 어떤 그런 어떤 전초전을 오늘 벌써 이런 어떤 대북 확성기 금지로 해서 보여진 것 같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대북 전단도 또 금지를 했잖아요. 예. 참 아직 금지된 건 아니지만 이제 사실상 금지. 그렇죠. 강력한 중단 요청을 했죠. 예. 그런 상황이 좀 됐던 상황이고 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쭉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정부 안에서 서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쥐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웅다웅 싸우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요. 왜냐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 추천제라는 걸로 장차관을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신청을 받겠다. 근데 오늘 하루에만 뭐 11,000명이 뭐 지원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막 언론 보도로 나오던데 갑자기 국민 추천제 이건 뭐 그 전부터 있던 제도긴 합니다. 근데 이걸로 장차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내부 또 내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국민 추천제라는 게 뭐 그 이전에도 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뭐 인터넷 추천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추천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당에 이제 이 국민 추천제가 나온 어떤 배경은 결국은 첫 번째는 이만큼 어떤 국민의 의견을 좀 소중히 여긴다, 소통한다, 뭐 이런 어떤 대외 명분 어떤 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인사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 좌파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 했는데 뭐 다 아부파 충성파만 하고 또 두 번째는 또 특이하게 본인이 정가 사범이라서 곧 정가 오범이 되겠지만 사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정가자를 우대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정가 사범이죠. 굉장히 또 그리고 그 질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어떤 미 문화원 어떤 불법 증거라든지 정치 또 자금은 심했습니다. 예, SK라든지 또 지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났고 했는데 예. 그 추징금을 또 뭐 10년 동안 내지 않다가 최근에서 냈는데 또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걸 보니까 2억 1천만 원이 재산이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예. 추징금만 7억 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추징금 낸 어떤 재원은 뭔지 어쨌든 예.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뭐 그 민식이법을 발의해서 어린이 뭐 교통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음주운전을 이제 그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이거죠. 예. 뭐 그런 어떤 정가가 있고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의 어떤 문제점을 저는 면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도 된다. 즉, 국민들이 추천했다. 뭐 이런 어떤 용도로도 좀 쓰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유, 즉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전 투구, 권력 암투가 이제 벌어질 때 나름대로 또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은 국민들이 많이 추천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권력 자체는 별탈 없는 건가요? 이재명 권력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들을 막 저격하고 그러는 게 이재명한테 청구서 들이미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임명된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김현지도 그렇고 또 지금 이재명 지금 뭐 대표 시절부터 많은 지금 변호사들이 대규모로 뭐 대통령실 심지어 이성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으로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래저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람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정부로도 갈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앞으로 더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런 인사를 받은 사람은 소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마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나는 이렇게 본인의 당선 이재명 이런 어떤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내한테는 안 주나 그런 어떤 불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정진상, 김용인데 예. 정진상은 아마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지만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자리를 못 찾아간다든지 뭐 자리도 본인의 마음에 안 맞는다든지 또 상대방과 이런 권력 암투라든지 이런 어떤 인사적인 문제로 내부에서부터 이재명 정권이 골마 들어가서 어느 순간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댓글창에서 이정환님께서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배소연 비서도 한 자리 달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 김무선 씨 같은 경우도 뭐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아이고 참 웃는 게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푸른 하늘님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가 여러분 그 누구냐 문재인 딸내미한테 문다희한테 돈 그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던 게 다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갖다 관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자리에다가 자기의 최측근을 갖다가 이제 딱 심어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임명된 정말 하급 행정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이게 뭐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기가 따갑도록 비판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뭐 그 코바나 컨텐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출마하고 얼마 이후부터 제가 그 지지선언 하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를 정말 열심히 도왔던 분들이 들어간 거지. 사실은 김건희 어떤 여사 있던 개인적인 인연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급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도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언론 좌파성의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총무비서관이다 뭐 최소한 지금 비서관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서관 엄청 높은 겁니다. 엄청 여러분.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비서관 위에는 수석 비서관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도 더 좀 파헤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범죄 혐의라든지 그런 것을 덮기 위해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좀 뭐 입막음 내지는 그런 용어로 지금 뭐 대통령실이 됐든 뭐 그 공기업이 됐든 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이 인사 문제는 결국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터뜨리는 게 꼭 우파 진영에서 터뜨리지 않더라도 좌파 진영 매체에서도 내가 자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또 자리를 받겠냐는 그런 개인의 그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젠간 터질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댓글에 김무선 비서실장, 배소연 조달청장이 딱 와닿네요, 진짜. 버카로 이래 저렇게 많이 일제샴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산 배소연 조달청장 이야기가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댓글은 뭐였냐면 왜 대통령 영부인을 관리하는 게 제2부속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 처음으로 세컨 레이디를 관리할 제3부속실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참 아이디어 기발하다 그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지켜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암투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